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계속해서 또 어떤 증시 이슈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마저 깨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지만 다행히 다시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은 우리 시장의 약세 주 요인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주가 하락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사실 정말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쏟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최근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안 좋은 분위기를 이제 시가총액을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7월 10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이 약 524조였습니다. 이제 이런 그 시가총액이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는 302조 원, 즉 올해 42%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했는데 8월 말 56%에서 이제 같은 날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는 52.1%까지 좀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AI 반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제 글로벌 AI 빅 사이클에서 약간 소외되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는 역시 최근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출범 이슈로 해서 이제 글로벌 사업 환경도 좀 삼성전자에게는 부정적인 환경이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약대로 이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60% 이제 부과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 고객사인 중국 기업의 반도체 수요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될 거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그런 모습도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대표 기업이 이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디램 생산 능력을 이제 4년 새에 5배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 디램 생산 능력의 3분의 1 수준까지만 따라잡혀도 삼성전자는 좀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제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수급 플러스 모멘텀도 계속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믿었던 삼성전자의 배신에 많은 분이 큰 실망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버티면 오를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10만 전자는커녕 지난달 5만 전자로 내려앉은 뒤로는 연일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7월 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했고 11월 들어서만 10%가량 주저앉으면서 투자자들의 근심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4만 원대까지 밀렸던 삼성전자 주가에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결국 0.9배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10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PBR이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에 근접하면서 역사적 저점 구간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답답한 삼성전자 주가에 주식 커뮤니티나 종목 토론방에서 성토성 글들이 쏟아졌는데요. 주요 댓글들을 살펴보면 주가 하락에 대한 실망감 또 배신감과 함께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의견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4만 전자에서 기사회생한 삼성전자 주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주가 전망과 대응책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우울합니다. 삼성전자 신용 잔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우려도 있는 상황이죠.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심리 투자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지금 신용융자가 1조 원이 넘는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나타났을 때 급락할 때 10% 넘게 떨어질 때 8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그냥 단숨에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그때도 신용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신용 물량이 잔뜩 쌓여져 있는데 이걸 누가 끌어서 위까지 끌어올릴 겁니까? 아무도 끌어올릴 사람이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들어올 이유도 없고요. 그럼 심리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끌어올릴 사람이 없는데 그냥 올라간다고요? 신용 물량 잔뜩 껴안고
그 일반들을 위해서, 개미들을 위해서, 동학개미를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한번 오늘 반등을 줘서 잠깐 반등은 줬지만 7% 정도 올라왔지만 이 반등은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의 잔치는 오늘이나 월요일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서 저점이 확인이 돼야 그리고 신용 물량이 좀 털려 나가야 기회가 다시 생겨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아직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 주가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 20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의 훈풍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이제 하락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분명히 훈풍도 가져올 수 있을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예상 매출액이 4억 달러로 329.4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 0.742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9.8% 상승. 그리고 전년 분기 대비해서도 81%나 상승한 증가한 수치가 지금 예상치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수치는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현재 반도체 업종이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만큼 높으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의 주가 조정은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선호주가 아닐 뿐더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며 이제 최근의 하락 분위기를 미리 이제 선반영하고 있다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에 조금이라도 좀 못 미쳐도 4분기 예상치나 내년 예상치까지 좀 좋게 나온다는 그 가정이라면 지금 현재의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주가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번 주 SK하이닉스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7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우선 그동안은 이제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가 이제 AI 반도체에서의 이제 경쟁력 우위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주는 이제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급락으로 인해서 좀 다소 같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이제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우려에 이제 기인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지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25년 예상 주당 순자산인 PBS가 13만 8,697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3배 기준입니다. 과거 10년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 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HBM 시장 내에서 이제 경쟁력 우위를 고려한다면 최근 국내 증시의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저가 매수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의 생산 물량이 이제 내년까지 완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제 12개월간 기본적으로 1년 동안에는 HBM 부분에서의 정상 유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데 주가는 다소 좀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 11월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만 원부터 16만 원 사이, 즉 전고점 부분 라인에서 이제 지지력이 확인된다면 이렇게 쌓아놓은 외국인 순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 20만 원까지의 1차 단기 반등 시세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일단 강한 반등세를 펼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회복됐지만 또다시 4만 원대로 주저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PBR 1 미만 단기적 반등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희망 고문이다. 추세 이탈, 모멘텀이 필요하다. 김용호 대표님 앞서도 간단히 이야기 주시겠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는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대신 싸지긴 싸졌는데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종목을 더 투자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아닙니다. 지금 추가 매수할 자리 아니고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투매는 아니지만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묶어둬야 되는 전략, 즉 희망 고문을 받아가면서 좀 묶어둬야 되는 전략이 될 거고 좀 더 떨어지고 나면은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450만 주까지 막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250만 주만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는 올라가려면 200만 주 이상씩 3일간 매수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 매수가 있지 않으면 이건 반등 주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즉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단기적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도 좀 그랬지만 뭐 시총 상위 삼성전자의 급락발 착시라는 이제 증권사의 의견이 나오자마자 뭐 하루 이틀 새에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PBR 1 이하라는 구간들이 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이후로도 뭐 5번, 6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2019년 이후에 다시 좀 도래했다는 점들. 그리고 MDD 연간 최대 손실 구간으로 봤을 때도 금융위기 때와 거의 유사한 시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그래도 연기를 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물론 대외적인 요인이나 뭐 추가로 이제 김영우 대표님처럼 이제 확인을 하실 분들은 그걸 확인하시고 엔비디아 뭐 호실적이나 아니면 테스터 완료를 통과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도 뭐 유효해 보이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연저점 수준으로 하락한 국내 증시에서 많은 분이 손실을 기록하고 계실 텐데요.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살까 관망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뭐 일단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면 뭐 마저 버텨보시라 뭐 이 얘기부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투자 심리도 이제 주식 시장의 일부이고 큰 부분이긴 하지만 확률 통계상으로도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만기일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했던 점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선현물 매도와 이제 현물의 매도가 외국인 통해서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공백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유념해 보실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신용 반대 매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변화의 시도를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50조 원을 하회하던 예탁금이 최근 하락에 이제 조금씩 저가 매수세 유입도 좀 보이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신저가 종목 수준이 보통 이제 31%를 넘어가면서 바닥권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신저가 종목 수준이 최근에 33에서 35%까지 늘었고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금요일 하락 출발하면서는 35%를 넘어가는 수준이었고요. 신저가 종목 수준이 거의 40%까지 근접을 하게 되면 역사적인 바닥권을 논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한 번 정도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걸 감내하실 분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언제나 그랬듯 이제 가장 먼저 치고 나오는 주도주를 포착하고 거기에 맞는 뭐 포트 변화나 공을 들이시는 게 낫지 지금 현재의 투매에 동참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계좌의 반전을 위해선 어떤 투자처에 집중해야 할까요?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들에서 힌트를 얻어볼까 하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11월 순매수 상위 종목에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등 다양한 종목들의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방산, 조선 섹터가 눈에 띄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 성장 기대감과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월뿐만이 아니라 그 10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약 4조 5천억 순매도를 기록할 때도 이제 방산 sek터와 조선 섹터에서는 이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방산 쪽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와 또 추가적으로 중동 리스크 등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좀 모멘텀을 좀 살리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빅4 방산주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선 쪽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또 그 수혜 섹터로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 내 에너지 개발 장려 그리고 또 LNG 수출 설비 확충 공약 등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업도 이제 호황에 접어들면서 이제 대표 조선사들의 동반 흑자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11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네이버였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하죠, 네이버. 네, 맞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19만 원으로 끝났는데요. 네이버의 실적이 아주 좋아요. 뭐 바닥권을 찍고 올라가는 이유 자체도 실적 때문인데 영업이익이 38%나 증가하면서 5,253억 원을 기록을 했고 선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에도 기능 고도화로 인해서 수익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네이버가 진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15만 원대에서 완전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19만 원 찍었으니까 결국은 46만 5천 원부터 폭락을 해갖고 15만 원의 바닥을 찍은 거니까 폭락도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권을 2년간이나 만들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2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코앞의 저항선이 20만 원 돌파. 이거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이 23만 원 돌파인데 요것만 돌파하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길목에 딱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처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은 하반기 어떤 섹터가 가장 집중해야 계좌 방어와 함께 수익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분이 선정한 섹터 확인해 보죠. 조선중공업, SMR 원전, 조선방산. 지금 다양한 섹터가 올라와 있는데 이동훈 대표님 조선업이요. 일단은 트럼프 2기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업종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국내와의 협력을 먼저 얘기한 만큼 당분간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나오션이 이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기대감으로 이미 연간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여놨고요. 삼성중공업과 대형조선 그리고 중공업주들은 올해 호실적을 주가로서 이제 반영을 하면서 연간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추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김용구 대표님은 소형모듈 원전, 조선방산, 탑픽 종목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SMR 원전 쪽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고의 종목일 것 같고요. 조선주 탑픽은 역시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 종목이 아주 패턴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상승 추세도 좋은 종목입니다. 방산 쪽에서는 한화 시스템인데요. 오늘 좀 하락을 했거든요. 요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때 잘 매수하면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어려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은 하반기는 물론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국장은 안 된다. 네. 대한민국 장세는 안 된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 미국장 가서 또는 코인 시장 가서 우물쭈물하다 깨진 바가지 더 깨지지 말고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인생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면 오기가 살아있다면 11월 23일 토요일 2시 무료 강연에 꼭 신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네,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주식 정보들을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전 신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No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